오늘은 성공의 고수, 연애의 고수가 되고 싶은 분들이 꼭 읽어야 될 책,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이 책은 1936년에 출판되었는데요. 책이 출판된 지도 오래되었고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진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들었던 내용이네, 어디선가 봤던 내용이네 라고 생각할 게 많으실 거예요. 제가 앞으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잠시 동안 잊어버렸던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실 기회를 가지시면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빨리 연애의 고수, 성공의 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부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사람을 다루는 원칙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을 받게 되면 자기의 가치가 위협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과잉 보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난을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고치려고 했는데 잘못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적대적인 감정만 하나 더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카네기는 비난하지를 말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고쳐지지도 않고 대신 적대적인 감정만 더해지니까요. 이 책에 앞으로 나올 설득의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중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진정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지인과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있는 중에 갑자기 지인이 뜬금없이 여직원한테 언니 이쁘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깜놀? 그리고 그 여직원은 뜬금하는 표정으로 우리가 서로 쳐다봤어요. 진실성이 없게 들렸던 거죠. 카네기의 경우를 보면요. 카네기 우체국에 갔는데 등기 직원의 표정이 너무 단조롭고 지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면 좋겠구나 하고 칭찬거리를 찾았죠. 머리숱이 많아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라고 말을 건넨 거죠. 그러자 그 직원분이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하면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상상 가세요? 그 직원분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을 게?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할 때는 진정성 있는 칭찬을 찾아서 해야지 그냥 입에 발린 말을 하면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 지인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 여직원의 칭찬거리를 찾아서 했더라면 아마 그 여직원은 감사의 미소를 답례로 줬겠죠? 아니면 맛있는 반찬 하나 더 가져다 줬을래나요? 이분은 사람의 호감을 사는 원칙입니다. 이부의 원칙들을 보는 순간 저는 이거 남자 꼬시는 방법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남자였다면 여자 꼬시는 방법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왜 쟤는 인기가 많지? 너무 궁금해서 그 친구를 관찰을 했죠. 그거구나. 이 친구가 남자애들만 보면은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방실방실. 웃기만 했겠어요. 이름은 당연히 아는 거고
얘기도 들어주고 상대방의 관심사항에 귀 기울여주고 존중해주고 뭐 그랬죠. 그 친구가 이 책을 읽었을까요?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지키시면은 애인이 생기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원칙들을 다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우시면 미소만이라도 장착하십시오. 그것만이라도 충분히 호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남녀간 사이뿐 아니라 동성지간에도, 친구지간에도, 그리고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이 미소는 정말 많은 효과를 줄 겁니다. 어느 날 저희 딸이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자기 반에 좀 예쁘게 생긴 여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 엄마가 남자애들한테 인기 많이 얻는 법 가르쳐줄까? 뭔데? 야, 이거 진짜 직방이야. 엄마 친구가 이 방법을 해서 정말 인기 많았거든? 남자애들만 보고 그냥 웃어. 이유 없어. 그냥 막 웃어. 막 웃으면 돼. 막 웃으면 인기 많아져. 그랬더니 뭐 별로 이렇게 시큰둥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뭐 잊어먹고 지냈죠. 그런데 그 해가 끝나갈 무렵에 뭐 지나가다가 딸이 그러는 거예요. 나 인기 있어. 그렇죠. 그 방법을 쓴 것 같죠? 아무 말 안 했지만 틀림없이 웃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3부는 설득하는 12가지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2부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제외하면 잘못을 빨리 인정하라.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라. 평소에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3부의 내용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랭클린은 확실히 의심의 여지 없이 라는 고정된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을 삼가하고 대신에 제 생각에는, 제 의견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라는 최대한 겸손한 표현으로 말을 하자 사람들 간의 의견 대립도 많이 줄어들고 자기들 반대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많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프랭클린 화법 사용하고 계시죠? 잠시 깜빡하셨던 분 계시면 얼른 기억을 되살리셔서 최대한 겸손한 표현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을 관철시키길 바랍니다. 제10원칙 숭고한 동기에 호소하라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사회적인 차원으로 변화시켜서 설득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로 록펠러 주니어를 들고 있는데요. 록펠러 주니어가 기자들에게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기자들을 설득해서 자녀들의 사진이 신문에 실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록펠러 개인적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즉 숭고한 가치를 지닌 문제로 기자들에게 호소를 했죠. 4부는 리더가 되는 원칙입니다. 상대를 칭찬하고 체면을 세워주면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라. 그래서 나를 좀 덜 떨어진 사람으로 포장하라. 내가 허점이 있는 인간임을 드러내 상대방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우월감을 줘라.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류의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의도한 것은 아닌데 사람이 좀 허술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도와주더라고요.
뭐 진짜 허술하긴 해요. 뭘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잘 넘어지기도 하고, 성적 같은 경우도 뭐 1, 2등 했었는데, 그 꼴등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이 친구의 수행을 막 도와주고 챙기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똑똑하고 있어 보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구나. 우리가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있어 보이면, 그래? 너 그렇게 잘났어? 한번 무슨 말 하나 보자. 너 그렇게 잘났어?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하면서 되게 경계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못나 보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신들에게 우월감을 주니까 더 친절해지고 더 배려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이 항상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난 점을 감추고 사세요.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이 잘난 점을 감추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무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알거든요,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잘났다는 걸. 다만 그 잘난 여러 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자기들이 조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2문장 정도로 줄이면,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하면서 격려의 말과 칭찬을 많이 해줘라. 그러면 당신은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책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친구를 얻고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애의 고수, 성공의 고수가 되는 방법 다 아셨죠? 교육의 목적은 아는 데 있지 않고 행동하는 데 있다. 라고 허버트 스펜서가 말했습니다. 단순히 알고 있기만 하지 마시고요. 꼭 행동으로 옮기셔서 성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